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체롭게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4월호 나왔습니다.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한 주간의 이슈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밀리계의 떡밥 중에 하나를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바로 김포와 강화에서 섹터를 두고 있는 해병 2사단 청룡부대의 감축 내지는 이제 후방으로 빼서 새로운 전략 기동으로 삼겠다는 그런 논리의 이제 떡밥인데요. 우리가 이게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병력 자원들이 이제 줄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육군의 그런 감축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해병대는 근데 이제 줄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해병대도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미 해병대가 이제 전략을 바꿨죠. 중국만의 어떤 상대로 하는 전략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으로 바꿔서 특히 기갑부대를 전부 이제 해체를 시켰는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 해병대가 점점 더 후방에서 상륙을 해야 된 전력을 미군이 안 갖고 있는 전력까지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사실 중국하고 다르거든요. 북한과의 유사시의 어떤 작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갑부대를 줄이거나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 패널 분들의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계님 네. 어떻게 보세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게 해병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보면 강화도에서 총을 들고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키는 게 아니죠. 서울을 지키기 위한 전초기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사실 해병대. 근데 단지 해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줄인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박사들이라는 분들의 의견을 저는 조금도 이렇게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병대의 존재 그리고 군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폭넓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력 감축에만 타켓을 맞춰서 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해병 2사단을 방문해서 전체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말씀대로 생각 이상의 넓은 섹터와 강화도 쪽을 방어한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지만 해병대가 거기 있어야 대한 존재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런 중요하거든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는 학자분들도 있고 있겠지만은 외국 논문이나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잣대를 대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몰라도 이게 섣불리 결론 내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군 병력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병대도 거기에 맞춰서 병력을 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전장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상황이 바뀌면 이제 해병대에 대한 이제 임무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문제고 예전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다는 전제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장 환경이라든지 상황 바뀌니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사단처럼 후방으로 빼서 전략 예비로 놔두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부대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동해안 하나 서해안 하나 이렇게 만들어두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김포는 말씀하신 대로 김포랑 강화도는 단순히 서울과 인천 지역을 방어해야 되는 핵심 지역이고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여기서 해병대를 감축시키거나 철수시킨다면 여기를 어떻게 경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보완책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육군사단이 들어간다. 그러면 육군사단이 완전히 임무를 물려받게 되면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 빼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지금 있는 부대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사실 해병대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거리도 멀고 산지이기 때문에 DMZ 전체를 이렇게 커버한다는 조금 밀려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강화도나 김포 지역은 밀리면 바로 인천이랑 수도권이에요.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감축을 시키든 철수를 시키든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병 숫자 육군도 줄이니까 해병도 줄여야지.
라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말씀하신 대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막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시고 뭐 이런 사람이 내린 결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넷이서 술 먹으면서 내린 결론이어도 그렇죠. 돼요. 그렇게 별로 안 내죠. 근데 술 먹어도. 이게 사실 굉장히 딜레마인 게 사실 해병대의 어떤 본연의 임무만 생각하면은 규모를 그렇죠.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후방으로 뺀다. 이게 논리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강화도와 김포 그러면 여기는 어떨 거냐라는 게 문제고 실제로 근데 해병대가 또 훈련하는 거 보시면 알지만 뻘밭에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전투군 중에서 강화도와 그 서울 인근의 그 한강 뻘밭, 서해안 갯벌 뻘밭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군은 해병대밖에 없어요. 훈련도 그렇게 받으니까. 육군 갔다가 그렇게 똑같은 훈련하면 그 해병대지 육군입니까? 마찬가지 이론을 갖다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동안의 그 양쪽 의견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또 문제점은 서로가 이제 서로를 또 문제점들이 다 있고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럼 대안. 예를 들자면 이제 이건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제 병력 자원의 줄임으로 어쩔 수 없이 여단화되고 이 여단으로서는 이 부대를 운영할 수 없어서 지금 현 상태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한 개 여단을 이거 예비 기동으로 더 보강하기 위해서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방어한 데 내지는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방어한다고 할 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또 퀘션 마크가 생기거든요. 그런 생각을 또 혹시 하신 분이 있으면 좀 의견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요새같이 취업난일 때는 네. 전투 경찰을 많이 모아서 월급 주고 아니 근데 사실 경계시키는 겁니다. 농담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국경 경비를 경찰의 임무죠 원래. 군에 계속 맡긴다는 거 사실 부담이 커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경 경비는 일단 군하고는 별개의 경찰 조직이 하고 냉전 시대 구소독도 그렇게 그 국경지대 그 긴장이 있었지만 국경 수비대는 따로 있었어요. 군하고는 별개로. 그런데 또 혹자는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휴전선이 있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군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예, 있을 수도 예, 예. 있으니까. 직접 DMZ라든가 이런 직접 부딪히는 부분은 당연히 군이 쓰는 그렇죠. 거고 예. 지금 홍편 얘기하는 것처럼 해안이라든가 지금 그 해병대가 도서지역. 맡고 있는 강화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군이 아닌 조직도 가능하고 좀 예. 군이라는 그런 개념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군 문제의 그 인원이라는 문제도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취직이니까. 근데 연평도에 포를 북한이 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때 그러니까 군 이게 예. 무조건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군하고 어떤 그 국경병비하는 경찰 조직하고 커넥션이 잘 있어야 커넥션하고 섞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무조건 통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 그건 이제 해병의 몫이 아니죠. 그건 이제 연합작전이고 그렇죠. 이미 연합작전 가장 중요한 건 공군과 해군이 이제 바로 타격에 들어가야죠. 원점 타격을 들어가야 그리고 되고. 사실 경찰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 말이 경찰이지 준군사 조직인데 어떤 일반 현역 군인이 아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장기간 근무가 가능한 어떤 신분만 민간인 어떤 무장 인원들을 배치하자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건 좋은 달라요. 그냥 방법이죠. 경찰하고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예, 그것도 그거지만 우선 일단 이런 가정하에서는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게 미리 앞서서 막는다는 거죠. 그 뭐 탐지 자산들은 당연히 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군과 공군에서 상당히 더 먼 거리에서 타격을 먼저 가야 된다. 그런 조짐이 보이면 그다음 어차피 뭐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이 해병이라는 전제하에서 한다면 답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강한 경계는 지금 구사단을 조금 늘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대안인 거예요, 이거는. 그랬을 때.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해병은 빼고 그다음에 그 후방에 있는 17사단이 상당히 다른 사단에 비해서 커요. 뭐 여단만 지금 5개를 갖고 있으니까. 인천. 그렇죠. 인천을 위시한 이제 경인 지역, 부천 이런 지역, 부평 이런 이 지역에 있는데 17사단이 그 상당히 커요. 그래서 17사단이 좀 전진 배치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사실은 경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경계에 너무 에너지를 쏟고 정규군이 있는 에너지를 거죠. 쏟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좀 후방으로 좀 빼도 돼요. 이제 어느 정도는. 해병은 말 그대로 정말 해병의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취하는- 아예 빼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왕 그런 조건이라면 찬성하는 입장인데 여단을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17사단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해군과 공군이 전력이 좀 더 위로 간다. 근데 이런 기본 지금 얘기 나온 기준은 해병대 현재 병력을 7,000명을 줄이는 거라고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문제잖아요. 그건 그런데 여단을 뺀다면 현재 조직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아니죠.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해병 그 청룡사단은 이제 4단급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단급. 3개 여단이 돼 있는데 이걸 1개 여단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줄여서 병력을 줄이겠다는 줄이는 거니까.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 자산 중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우리 북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해병대인데 해병대 병력을 줄이면 전투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좀 이제는 그럼 그걸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속 그 병력 자원을 주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해서 여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같이 뽑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너무 저는 사실 병력 감축도 잘 활용하면은 나름 득이 될 수 있다 보는 게 맞죠. 예. 이게 병력은 줄되 미국 여단 전투단 같이 화력하고 통신 이런 부분을 진짜 최대한 보강해가지고 여단이지만 4단급 거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조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군수 지원이라든가 수송 역량 이런 걸 봤을 때는 의외로 또 득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긴 그러니까 해요. 군에 가면 여자가 가면 무조건 총 들고 싸운다라 이런 관념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징병원이 무조건 총 들고 싸운다 이런 그런 관념부터 주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 안 보여지는 거예요. 병력을 1대1로 채운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도 병력 자원이 주는 입장에서는 해병대 여단 역시. 규모로 줄이면서도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대안을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어떠한 얘기가 그렇죠,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겁니다. 그건 맞아요. 예. 그냥 들이대요. 맞아요. 갑자기 연애할 때도 이렇게 줄인다. 확 들이대면 안 되죠. 거기에 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해병대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엄청 아니, 없죠. 없죠. 아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없죠. 전 아니, 세계 그러니까- 해병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죄송합니다. 다 그지들이라는 거죠. 어. 이거는 당사자들도 얘기. 지원을 받는다. 네. 기하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해병대들이 네, 네, 네. 예산 면에서 제일 낮아요. 참 아, 제가 이제 혜택이 듣기로는 적어요. 해군에서 남는 거 쓴다 막 이렇게 네, 또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제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미 해병대도 그렇고요. 미 근데 해병대도 그렇고 미 아무래도. 해병대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비도 좀 노후한 축에 들어가고 M48 A3K를 이제 그 청룡사단이 근데 계속 쓰다가 그것도- 바꿨잖아요. K1을 그렇죠. 바꾸자는 것도 좀 반대하는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너무 K1을 웃겨요.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이제 와서 K1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단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는 거는 해병이라서 M48 A3K를 오랫동안 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강한을 경계하는 데 있어서는 M48이 직접 기갑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안 M48 방어. 그런 얘기니까요. M48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축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K1이 이제 그 잉여가 나오니까 우선순위에서 바로 해병 2사단에다 네. 교체를 해줬죠. 그러니까 잉여가 나와야지 지원이 된다는 그러니까 게 좀 그래요 사실. 그건 왜냐면은 맞습니다. 해병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바로 침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원이 좀 그러니까 이제 빵빵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실험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병력을 숫자가 이제 징병 인원이 줄어드니까 병력을 감축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대를 빼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 연령대는 불가능하게 되면 뭐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경찰과 이제 민군 이제 일종의 국경 경비 전문 집단 같은 걸 만들어 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엣지 있는 이게 있어서 그런지 아주 그 차분하게 발언이 아주 차분하면서도 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네. 밀떡에서 차분함을 맡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재를 맡고 있죠. 아재를.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얘기했던 대로 군에서 그 전문화사 이렇게 뽑을 때도 사실 경쟁력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었고 GOP 전문 경비병을 뽑을 때도 별로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원자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홍편장 얘기한 대로 경찰로 신분을 뽑아서 일단 뭐 다는 안 될 거고 소수 인원을 뽑아서 이제 그 격오지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아무튼 그 다른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고요. 뭐 병력을 입장에서는 방법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근데 않은 병력을 문제는 줄이면 아까 말씀하신
박 의원님 말씀하신 17사단도 5개 여단이 아니라 3개 여단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개혁에 대해 추진하는 거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저는 이제 그동안에 그 부분을 갖다 변화된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 설명도 드렸지만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되고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다만 원칙을 처음엔 지켰는데 점점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갖춰놓고 편제를 바꿔라는 거예요. 근데 갖춰놓지도 않고 바꾸고 있는 거고 신속 옛날처럼 기존 뭐 윗돌 빼서 아랫돌에 맞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이거는 지금은 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육군, 뭐 해병대, 해군 감축을 하는 것 같은데 공군은 또 늘리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혹시 공군은 이제 예. 그 뭐 제가 직접적인 이유는 그 조기 경보 전력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급유기 전력도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요. 방공포 네. 전력도 그리고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네 말씀하세요. 사실 공군도 해군도 사실 그동안 병력이 굉장히 모자랐는데 문제는 이 병력 감축했을 때 외래 공군하고 해군의 중요성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그치. 지상군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을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해군력과 공군력으로 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그 공군 만능주의 내지는 뭐 미사일 만능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찌됐든 현대전 입장에서는 공군이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뭐 병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력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그 단순 논리는 아니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공군과 해군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에 비해서는 병력 위주의 군이었던 육군과 해병은 좀 더 병력보다는 화력 위주 또 효율성 위주로 자꾸만 변화해야 되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다만 하나 참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 게 해군하고 공군도 정원을 늘린다라고 말은 하는데 뭐 정원은 정원이지만 사실 대부분 간부지 않습니까? 공군과 해군은. 하사관과 관부죠. 이제 그거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유인할 것이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있게 할 것이냐. 그것이 고민 안 하면은 결국은 이 지원자들도 결국은 병역 자원 안에서 결국 나오지 않습니까? 방법이 생각났어요. 플래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이걸 달았는데요. 이게 갑자기 마지막에 여기서 보니까. 티래 또. 자, 농담이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밀리게 예전부터 그렇죠. 내려오던 그 술자리 떡밥입니다. 아니 뉴스 보니까는 아주 박터지게 싸우시던데. 네, 그래서 예. 이 의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서 뭐 좀 주시고요. 네, 뭐 네. 밴드에도 좀 올려주시고요. 네. 여러 방면에서 이제 주시면 여러 다른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에 힘내자. 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해병대 네. 힘내십시오. 네,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